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경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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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열입니다. 과연 청년들의 취업 상황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들의 오늘을 입시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저도 그 점이 궁금한데요. 청년들의 취업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네, 지난 16일 통계청이 2019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를 살펴보면 지난 5월 청년층의 취업 동향이 어땠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년들이 처음 직장을 잡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살펴봤습니다. 조사 결과 최종 학교 졸업 증퇴 후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에 첫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10.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취업까지 성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를 한 뒤에 일자리를 잡는 것에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사실 취업 기간이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현재 취업이 어렵다라는 뜻일 텐데요.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도 굉장히 적겠어요. 네. 지난 5월 기준으로 최종 학교를 중퇴하거나 졸업한 청년은 48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취업 중인 사람은 329만 5천 명입니다. 나머지는 미취업자, 그러니까 취업을 포기하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는 154만 1천 명인데요. 학업을 마친 사람 중 미취업자 비율은 31.9%라는 뜻입니다. 3명 중 1명은 이른바 백수라는 뜻인데 이는 2007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청년 중에서 미취업자로 남아있는 기간도 취업에 걸린 기간만큼이나 긴 편이었나요? 네, 미취업자의 미취업 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86만 1,000명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하는데요. 이는 1년 전보다는 1.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반면 1년 이상 미취업자로 남아있는 경우는 1년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전체의 44.1%에 해당하는 68만 명이 1년 이상 미취업 기간인 상태로 지낸 겁니다. 지난해보다 1.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중 2년에서 3년 미만은 9.1%였고 3년 이상인 경우도 16.9%였습니다. 네, 사실 학교를 떠난 뒤에 3년 이상 미취업 상태로 남아 있었다면 생활 자체도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취업 청년들은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네, 가장 주된 활동은 38.8%가 응답한 직업교육과 취업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응답도 21.6%였습니다. 구직 활동을 한다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더구나 직업교육과 취업 준비를 한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2.9%포인트,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은 2.1%포인트 상승한 결과였지만 구직 활동을 한다는 응답은 외려 2.4%포인트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네요. 이 취업이 어려울수록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일 텐데 오히려 준비를 하거나 아예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더 늘었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는데요. 이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구직 활동에 도전하는 경우도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원인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취업 준비를 하더라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조사된 취업 시험 준비자는 71만 4천 명으로 62만 6천 명이었던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전체 취업 준비자 중 30.7%에 해당합니다. 기능 분야 자격증과 기타를 준비한다는 응답도 23.7%였는데요. 즉 취업을 준비해도 3명 중 1명은 공무원 시험을, 4명 중 1명은 기술 관련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원하는 일자리도 쏠림 현상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취업을 준비해도 공무원 경쟁률은 지나치게 높고 또 일자리 또한 한정돼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첫 직장을 잡는 경우에 40.7%는 사업이나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잡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광업, 제조업 순이었습니다. 그만큼 취업을 준비하는 분야와 실제 취직을 하는 분야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취업이 됐으면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상한 건 취업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퇴사를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짧아졌다는 겁니다. 청년 10명 중에 7명은 67%, 즉 67%가 첫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역시 지난해보다 4.2%포인트가 높아진 수치입니다. 평균 근속 시간도 13.6개월로 조사 이후 퇴사까지 걸린 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네, 다소 납득을 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이 퇴사를 하면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유가 뭐였나요? 네, 이유를 살펴보니 퇴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 시간과 보수 등 근로 여건 불만족이었는데요. 절반에 가까운 49.7%가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과연 얼마일까를 살펴봤더니 가장 많이 받는 구간은 15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가 증가한 34.1%가 이 구간에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7.7%는 150만 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50만 원 미만을 받는다는 응답도 5.1%였습니다. 물론 지난해보다 감소한 수치이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이 월간 기준으로 157만 3,770원이었으니 여전히 취업한 청년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청년 고용 대책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렇네요.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 만화를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루돌프 효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루돌프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루돌프와 같은 루돌프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송에 등장하는 산타클로스가 몰고 다니는 사슴, 루돌프인데요. 안타깝게도 반짝거리는 빨간 코 때문에 따돌림도 당했지만 결국 그 빨간 코 덕분에 산타클로스와 함께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전하게 됐습니다. 비록 루돌프의 이야기는 허구지만 이 루돌프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건 아무리 초라하고 남과 다른 사람이라도 어딘가에는 쓰임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능력이 빛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돌프의 이야기는 경제 효과에서도 쓰이게 됐는데요. 바로 조직 내에서 사람들을 관리할 때입니다.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에도 조직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10%의 사람들을 루돌프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잘 발굴해 관리하면 조직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옥석을 발견하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 그 조직이 성공하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뜻일 텐데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루돌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리더가 조직의 분위기를 유연하게 해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독특한 요구가 있더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조직을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에도 루돌프 같은 존재가 한 명쯤은 있을 텐데요. 이러한 루돌프를 어떻게 반짝반짝 빛나는 인재로 만들어야 할지는 결국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자님은 루돌프인가요? 저는 루돌프에 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박차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뽑힌 청년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인재일 겁니다. 그 인재를 놓치지 않는 내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나경열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